다들 들었겠지만 니스의 구단주이자 세계 재벌 순위 55위에 올라있는 제임스 레클리프 경께서 우리 맨유의 새로운 구단주로 부임하셨다. 하지만 지분의 25%만 인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구단주는 변함없이 글레이저 가문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지분 때문에 그저 투자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2005년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를 인수한 뒤로 가족 이외의 사람이 이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처음이기에 사실상 공동 구단주라 할 수 있지. 그래봤자 악덕 구단주로 소문난 글레이저 가문이 버티고 있는 한 레클리프 경께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완전 매각이 아니었기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그저 맨유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던 글레이저 가문의 세계 재벌 55위에 올라있는 스포츠광이 때로는 브레이크를 때로는 엑셀을 밟아준다면 조금 더 합리적이자 조금 더 진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지만 레클리프 경은 맨유뿐만 아니라 니스의 구단주시지 않던가요? UEFA 멀티클럽 오너십 규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소유한 두 개의 클럽은 챔피언스리그 동시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두 팀이 동시에 챔스에 진출하게 된다면 둘 중 한 팀은 컨퍼런스로 밀려나게 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수익적인 측면은 물론 경쟁력도 한 수위라 할 수 있는 우리 맨유를 올리시지 않겠나? 수익은 몰라도 경쟁력이라면 우리가 한 수 아래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6등으로 챔스는커녕 유로파도 간당간당한 반면 니스는 파리의 꽁무니를 바짝 쫓으며 리그왕 2위에 올라있는데 현재 성적은 다소 암울하지만 맨유가 무려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로 챔스 티켓을 얻어내고 니스가 고작 리그왕에서 2위로 시즌을 마쳤다고 가정할 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구단주라면 당연히 맨유를 올려야지. 구단주의 사고가 정상적이라고 해도 현재 맨유의 성적이 정상적이지 못한데 새로운 구단주도 부임했겠다. 정상까지 도약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 너희들은 군소리 말고 골이나 팍팍 넣어보란 말이야. 저희들이 군소리 없이 있는다 해도 니스에서 군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프리미어리그와 리그왕의 수준 차이가 있다 해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본인들을 외면하고 조별리그 꼴등으로 탈락했던 우리 맨유를 선택한다면 오면 지들도 맨유처럼 유명해지든가. 나를 비롯한 모든 감독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팀도 아니고 맨유라고. 맨유 비록 챔스 꼴등 탈락에 리그 성적도 변변치 않은 상태지만 누구보다 화려했던 전성기가 있던 팀이자 누구보다 빛나는 잠재력을 보유한 팀. 새로운 구단주 레클리프 경과 함께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이할 일만 남아있으며 그 첫 단추는 모두의 예상대로 살생부를 발동하는 것이다. 아니 새로운 구단주가 부임했으면 플레이어들의 샐러리를 올려주고 스톰 트랜스레이션을 해줘도 모자란 마당에 갑자기 데스노트라니 그게 무슨 마른스카이의 날선도입니까? 성적이 올라야 주급을 올려주고 쓸데없는 선수를 방출해야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아스날이 암흑기를 딛고 지금의 전력을 구축한 원동력은 영입보다 방출을 우선시했기 때문 자존심이 조금 상할지언정 우리도 그 행보를 따라가야만 진정한 리빌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살생부엔 어떤 선수들이 올랐습니까? 설마 고작 반 시즌 동안의 부진을 이유로 저 레시포드가 올라있는 건 아니겠죠? 레시포드 자네 역시 대체자의 영입만 가능했다면 이름을 올릴 뻔도 했지만 지금 우리 맨유엔 자네보다 심각한 선수가 수두룩 빽빽이지 않나? 일단 확실하게 남겨질 것으로 보이는 선수는 리산마와 달럿, 오나나와 루크쇼 그리고 레시포드 자네와 마이누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잠깐만요. 고작 6명밖에 없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장인 제 이름이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브루노 자네 역시 예전같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단 말이지. 브루노 자네를 시작으로 마운트와 린델로프, 완비사카와 가르나초 등은 이적 시장 영입 성패에 따라 잔류 여부가 결정돼 보류 리스트라 할 수 있으며 부스카스상 우선 예약을 마치고 왔으며 루니 선배의 재림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저 가르나초가 고작 보류란 말씀이십니까? 한 차례의 원더골과 오늘 경기에서의 멀티골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지만 리그 17경기 3골 1도움 동포지전의 손흥민이 18경기 만에 11골 4도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정도 스탯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치만 15경기 동안 고작 한 골밖에 넣지 못한 호일루는 무조건 남기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직접 영입한 선수라고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즌 리그 전체를 통틀어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토트넘의 히샬리송이 올 시즌 들어 벌써 5골이나 넣고 있다는 거 알지? 우리 일루니도 그 전철을 따라 득점 기계로 거듭날 거라 확신하고 있으니 가르나초 니가 살아남을 방법은 딱 두 가지. 우리 일루니한테 째깍째깍 패스해주거나 손흥민 못지않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것뿐이다. 어찌됐든 절반 가까운 선수가 잔류와 보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나머지는 전부 방출이란 말씀이십니까?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맥과이어 자네만큼은 반드시 매각할 예정이며 겨울과 여름 두 번의 이적 시장 동안 그야말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니까 맥과이어 선배도 저처럼 막 나가시지 그랬습니까? 성적도 개판인 팀에서 선수는 쥐잡듯이 잡고 있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신 건지. 다른 팀도 아니고 맨유 선수로 뛰고 있는데 어떻게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행여나 내가 방출당한다 해도 만에 하나 이브리그로 팔려간다 해도 맨유 유니폼을 입고 있을 동안만큼은 맨유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선배가 머저리 소리나 듣는 겁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욕심은 넘쳐나고 저 같은 천재의 진가도 알아보지 못하는 맨유 나부랭이가 뭐가 좋다고. 너 임마 100kg 나부랭이한테 한번 혼나볼래? 산초 너에게는 감옥이나 다를 바 없었을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 맨유는 이제 곧 전 소속팀이 될 예정이라 할 수 있지. 그렇다고 맥과이어 자네를 팀에 남겨줄 생각은 없지만 산초 자네라면 얘기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나한테 사과하겠나? 족가세요 씨발. 브루노 선배까지 위험한 마당에 감독님이라고 살아남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쫓겨나는 게 먼저일지 감독님이 잘리는 게 먼저일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내가 경질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너만큼은 반드시 매각을 넘어 방출시키고 말 것이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면 일단 가장 먼저 팀을 떠난 반더비크는 임대후 매각으로 갈피를 잡고 있으며, 맥과이에와 산초, 안토니아 말라시아, 그리고 카세미로와 바란까지 살생부의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제 이름이 들렸던 것 같은데, 설마 밥 먹듯이 챔스 우승을 하던 레알을 떠나 봉사활동이나 다름없는 맨유로 이적한 절 이제 와서 내치겠다는 건 아니겠죠? 내 이름까지 들린 거로 봐선 아닌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지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지 않겠어? 안 그래도 형편없는 스쿼드에서 그나마 우리들의 이름값이 해주고 있는 게 얼마인데, 이름값이 비싸도 너무 비쌌으며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나? 명실상부 월드클래스를 할 수 있는 카세미로와 라파엘 바란, 자네 둘이 어째서 살생부의 이름을 올렸냐 하면, 시간도 얼마 없는데 두 선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밀어넣기로 하고 어이 방출 살생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구단주의 부임과 동시에 무려 캡틴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살생부에 올려놓은 맨유, 피해 숙청만이 맨유가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맨유가 붙잡아야 할 선수와 방출해야 할 선수들은 누구입니까?